자, 보시죠. 다음은 이제 127쪽입니다. 그러니까 2장 8절 이제 조합에 오게 되고요. 이제 조합에 오면서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보셨던 시행자 중에 조합에 대한 저 6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저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합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1번 사업 주거, 얘는 주거도 조합이 없고요. 5번 주거, 역시 주거도 조합이 없죠. 그러니까 2, 3, 4, 5에 2, 3, 4, 6에 있긴 한데 그 차이 족보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2번 사업,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과 그러니까 다음에 4번 그러니까 도시환경이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시작한 똑같은 하나의 족보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재건축 민법 사업으로 시작한 별도의 족보이고, 다음에 6번 그러니까 가로구역 그것도 민법 수준의 아주 조그만 또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뭐 3번과 6번은 또 같은 족보는 아닌 거죠. 각각마다 그러니까 다른 족보입니다. 그 차이점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오의 깡충까지는 왔죠. 그건 이제 추진위원회가 과반이고 100명 중에 51명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그러니까 75명, 그러니까 75명, 80명의 도장을 받아야 조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꼭 쪽수만이 아니라 면적까지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요건이요. 문장은 뭐 천천히 보겠습니다만 먼저 자리에는 127쪽 그러니까 가운데 굵은 1번 양괄호 1번에 있는 표, 그러니까 그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그러니까 개도 3하나 건동과 그러니까 전부 33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삼돌 고사리 가사리가 있죠. 그러니까 인삼 많이 나는 동네예요. 충남 금산 뭐 거기보다는 이제 지금 전라북도 무진장 쪽이 더 많이 나오죠. 무주진한 장수 거기에는 그러니까 뭐 강아지도 뭐 물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인삼 물고 다니죠. 개도 3하나는 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건동과 그러니까 인삼 정과 만들잖아요. 그래서 얼려서 말린 과일, 말려서 얼린 과일이 되나요? 건동과 그러니까 동마다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부가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동네 전부 다 33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박삼돌 씨가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사리 고사리가 있죠. 가로구역 그러니까 사리 그러니까 고사리입니다. 강아지 산 물고 도망다니니까 강아지 이름을 박삼돌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박삼돌 강아지가 그러니까 인삼 물고 도망가니까 내 이놈 강아지 너 잡아서 고사리 가사리만 먹인다. 그러니까 됐고요. 다시 위로 가시죠. 127쪽 제일 위에 표요. 그러니까 설립인가 요건이 있고 누가 조합원이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도시환경 공익사업 족보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찬성 반대 관계없이 강제가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재건축 민법 족보죠. 민법 족보니까 누구고요? 동의자만 조합원. 그다음에 가로구역 거의 민법 수준이죠. 그러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반대한 사람 거 그러니까 뺏어 와야죠. 찬성하지 않은 사람 거 매도 청구로 다 뺏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지 이전할 수 있냐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갖고 있다가 B에게 받았어요.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그 저쪽 주택법의 전매 제한 그쪽 가기 전에는 거의 다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낡은 아파트 샀으니까 B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다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이전된다. 그런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아니면 사고 팔아봤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 뭐 할 때요? 투기잡자. 그러면 네 가지 사업 중에 투기판이 어디고요? 재건축. 재건축 중에서도 투기판. 투기판 중에서도 투기판. 투기괄지구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봤자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사봤자 조합원지를 주지 않는다. 근데 뭐 상속, 애고 슬픈 일이지 투기가 아닌 거죠. 그때는 조합원이 된다. 몇 채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채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차이점이고 이 차이점을 제외한 조합의 운영의 공통점들도 이제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굵은 1번,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위원 동의요건. 아무튼 그것만 몇 번 소리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도 3하나, 건동과 전부 33, 박삼돌 고사리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4분의 3,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쪽수가 4분의 3,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이죠.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여기 어느 곳에다가 써도 되고요. 자, 이제 아무튼 도시정비법에는 쪽수에는 뭐가 없고요. 2분의 1이 없죠. 예전에 쪽수에 2분의 1 있었더니 100명 중에 50대 50. 그런데 2분의 1 이상, 50이면 2분의 1 이상 됐죠. 그래서 밀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반대쪽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쪽수에는 2분의 1이 없고 쪽수 2분의 1 자리는 다 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쪽수 4분의 3과 면적 2분의 1 뜻 아시는 거죠. 만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고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만제곱미터 가진 사람 1표,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 100표 뭐예요? 겨우 1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땅 가진 사람 땅땅 거리는 게 면적. 만제곱미터도 1표, 100제곱미터도 1표, 너도 1표, 나도 1표. 찌그만 땅 가진 사람이 땅땅 거리는 게 쪽수이죠. 그래서 걔도 3 하나.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번.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 동의와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건동과 전부 33이죠. 건동과 인삼 전가요. 인삼 말려서 얼렸다고요. 건동과 전부 33이 되고, 다음 쪽이요.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다음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까 주택단지가 아닌 곳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주변을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7번 보시죠. 박삼돌이라고요. 주택단지 안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다고요. 그럴 때는 쪽수 얼마요? 3. 7분의 3이요? 4분의 3이요? 4분의 3이겠죠. 둘, 2, 7분의 2요? 3분의 2요? 3분의 2겠죠. 그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박삼돌이라고요. 내 이름 삼돌이 강아지. 삼돌이가 갖고 있는 강아지일 수도 있고, 강아지 이름이 박삼돌일 수도 있고, 박삼돌 됐고요. 동그라미 3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죠. 추진을 구성하지 않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5분의 4, 그 다음에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가사리, 고사리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며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총회는 했는데 요건도 안 갖춰가지고 다음에 요건 갖추면 또 합시다. 그러면 못 오려고 해요.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개도사마나 건동과 전무삼삼 박삼돌 고사리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총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끝에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그라미 5번.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받은 사람 변경하려면 뭐 해야 되고요? 변경 인가.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죠. 경미한 변경 때는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보시던 내용입니다. A, B, C 세 줄을 떠올리시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개도사마나 건동과 전무삼삼 박삼돌 고사리가 있었죠. 그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변경하려고 한다고요. 변경하려면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절차 그대로요. 이 문으로 들어오셨죠. 화장실 가시려면 이 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변경하려면 동의 받고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변경인데 어떤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이면 그 절차 뭔가를 줄여준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줄여줄 수도 있고 둘 다 줄여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다른 거고 여기는 둘 다 줄여주는 모양입니다. 동의도 받지 않고 인가도 받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도장을 받았어요.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경미한 변경 때는 절차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고 이 흐름은 40문제 중에 8문제 200개 지문 8개, 9개, 10개는 꼭 걸리는 거죠. 꼭 잡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양괄호 2번.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인가는 공법도장이고 민법에 인격 갖추는 도장, 등기를 해야 성립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자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조합에 대해서는 특별법, 도시정비법 빼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동그라미 2번. 공법도장,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굵은 2번.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
재사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 하겠대요. 그리고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실하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는 짓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도장을 받고 나더니 사람이 돌변을 해갖고 나쁜 동그라미들 인사도 안 하고 나쁜 소리만 들리고 뭐 느닷없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안 되겠더라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죠. 내 거 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동의서 갖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별별 규정까지가 다 들어왔고요. 양괄호 1번에 뭐 동그라미 1번부터 이어지는 그것까지는 뭐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동의서 갖고 별별 장난이 적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A4 용지에다가 그냥 집에 지 사무실 프린터에서 출력해갖고 그 A4 용지에다 도장 받으러 다니고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도장 찍어준 것 그 종이 딱지만 들고 다닐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볼까 유명한 식당이요. 유명한 식당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은 줄 서 있잖아요. 그 점심시간에 나오는 시간대에 줄 서 있는데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지금 몇 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분이 보니까는 120번이래요. 120번은 너무 심하다. 아무튼 지금 그래서 90번까지 들어갔고요. 지금 120번이고 180번까지 서 있대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세요. 주머니에서 수첩 꺼내갖고요. 수첩 한 장 찍 찢어갖고 127 써놓고 제가 제 127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식당 주인이 찍은 그 종이 딱지가 있잖아요. 그 번호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 사무실에서 지 맘대로 찌리릭 출력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찍어준 그 종이 딱지에다가만 동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근데 문장이 막 서로 다 엉켜 있어요. 아래 규정에 따라 동의서에 검연을 받으려는 자는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검연을 신청해야 된다. 사무실에서 A4용지 주르륵 출력해갖고 자기다 도장 찍어주셔. 그러면 시장군수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연번을 쭉 쓴다고요. 종이딱지마다 번호를 쓰는 겁니다.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동의서 기재사항, 기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연을 한다. 뭐 연번 쭉 이어지는 번호죠. 뭐 001, 002부터 해서 뭐 그러니까 500까지 쭉 할 거라고요. 시장군수는 이 시점부터 20일 내 검연한 동의서를 내준다. 동그라미 2번. 아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서 작성하는 경우 서면동의서가 7번 보시죠. 뭐예요? 궤도사마나 건동과 전부삼삼 박삼돌 고사리 등등 다 동의서를 받는 거죠. 말로는 안 될 거잖아요. 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사인하고 도장을 찍거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 궤도사마나 받기 위해서 할 때 거기에 내미는 A4 용지에 시장군수의 검인과 연번이 써져 있는 걸 내놓으라고요. 동그라미 2번. 아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서 작성하는 경우 13조 2항, 16조 1항, 3항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사무실에서 찌리릭 프린트해서 가봤자 소용없다고요. 동그라미 3번. 도시정비법 각 규정에 따른 동의는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서면동의서에 도지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주 센 처벌이죠. 양괄호 2번이요. 이제 양괄호 1번은 동의서, 시장군수가 연번 쏘는 검인받은 동의서를 써라 라고 하는 게 있고, 양괄호 2번 동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 동의해줬는데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니라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동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의 시기. 동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즉 괄호예요. 언제요? 행정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관청에 서류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내 거 빼 할 수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동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동의 상대방,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 쪽에다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추진 모임이요. 모임 5인 여기서부터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 아니면 조합 각각에다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 동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 등 서류를 내용증명 방법으로 발송해야 된다. 동의 상대방에게만 했더니 그놈들이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죠. 궤도 사마나
그러니까 3하나 전체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우의 깡충 51명, 도장은 51명이고요. 4분의 3이니까 75명 도장이 필요한 거죠. 75명 딱 채워서 가는데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 빼 하게 되면 74명이 됐으니까 쟤네들 누구 한 명을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여기 뭐 51명까지 여기도요. 여기 뭐 30명, 40명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11명, 마지막 3명이 그 고비인 거고요. 여기 75명도 뭐 68명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3명, 그 다음 2명, 그 다음 2명, 막바지가 제일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이요. 그러니까 35점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40점, 45점 가는 게 힘들듯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듯이.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런데 한 명 빠지면은 지네들이 다른 사람 거 도장 받기가 어려우니까 내 거 빼 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서로 집어 넣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누구한테도 철회서를 보내라고요. 시장 군수에게도 철회서를 보내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동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한 시를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하면 되죠. 그 아래 그림에서요. 이 소유자가 추진인 조합에게 내 거 빼 그렇게 도달이 됐든 소유자가 그러니까 철회 반대 의사표시를 시장군수에게 보내고 시장군수가 제 거 빼란다. 그래서 그 뜻이 추진인 조합에 도달이 되든 이 도달이 저 도다리가 됐으면 도다리가 된 거죠. 뭐 다른 도다리는 더 필요 없다고요. 도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위 거보다 아래가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황 속에서요. 양과 3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이 어순에서 어느 딱 지문 하나를 빼서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딱 한 문장만 내기가 어렵고 복잡하니까 출제 가능성은 없지만 뜻만 알아두시자고요. 동그라미 1번 해설. 100명 가운데 75명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근데 그러니까 충분하게 80명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표가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70표면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다 새칠로 새로 받아. 그러면 새칠로 받으려면 그게 이제 또 엄청 복잡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몇 표 그러면 그러니까 둘째 주 끝에 70표는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살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5표만 5표만 받으면 동의요건을 확보하게 된다. 그 70표에 대한 규정이다. 70표에는 쓰자는 거죠. 읽는 거 빼고요.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뭐 세부적인 날짜들 적혀 있는 그런 절차들이야 생략합니다. 다음 130쪽 와서요. 그러니까 굵은 3번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동그라미 1번 해설. 진척이 안 되는 정비사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정비구역 등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거기 첫째 줄에 중단은 잠깐 멈춤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실록망 거무록망으로 돌리는 겁니다. 정비구역을 없애거나 즉 정비계획을 없애거나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을 없애는 거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 사유 생략하고요. 굵은 4번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거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조합원이냐의 차이가 있죠. 양과 1번 조합원. 그러니까 표에서요. 왼쪽 칸 재개발 도시환경 공익사업 쪽 보죠. 따라서 정비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로 안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7번요. 개도 3하나 여기에 찬성하지 않은 그 25명 그 사람들도 강제로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가입이고 표의 오른쪽 칸요. 재건축 가로주택은 민법 쪽 보죠. 민법 쪽 보니까 정비구역 가로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안다. 동의자만 조합원. 그래서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걸 빼서 와야죠.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법조문 원문 읽지 마시고요. 읽으면 더 어수선하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겉으로 볼 때는 10명, 5명 설치고 다녀봤자 한 표, 한 채만 주겠다는 거죠. 투기잡자는 뜻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 몇 명이요? 480명 공유하고 있다고요. 한 표 한 채이죠. 2번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합니다. 다 합쳐서 그 집 식구들 다 합쳐서 한 표. 3번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로 명단이 확정됐어요. 그 뒤로 어찌고 저찌고 장난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쪽 하세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재개발 도시환경은 강제가입,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동의자만 조합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3번.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준용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 뺏는 건 뭐고요? 수용. 민법 족보에서 뺏는 건 뭐고요? 매도 청구인 거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재건축 가로주택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않은 자 걸 뺏어 와야죠. 2번 재건축에서는 두째 줄 괄호 재건축 토지등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토지 건물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작은 2번 재건축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거 뺏는 거죠. 3번 생략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누가 조합원이 되냐. 양과 3번 조합원 지위 이전할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거죠. 예, 칠판요. B 안 된다. 그러니까 B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낡은 재산권,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고 낡은 아파트 사면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됩니다. B. 그 표 3칸요. 첫 번째 칸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주택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이전 가능하다. 두 번째 칸 재건축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조합원 지위 이전 가능하다. 세 번째 칸 그러니까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동그라미 2번 사고 팔 수는 있는데 낡은 아파트 사봤자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는다. 근데 뭐 달라고 사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험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투기과열지구 하나도 없이 싹 해제해서 뭐 소용이 없게 돼 있지만 아무튼 법조문으로 간다면 그냥 뭐 관심 있으면 한번 사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70년대 아파트는 어떻게 지었대? 그러니까 3베이는 어찌고 2베이는 어찌고 그다음에 연탄 보일러 연탄을 어떻게 뗐대? 궁금하면 한 10억 주고 사서 볼 수 있잖아요. 다 봤으면 이제 팔고 나오면 되고요. 어차피 새 아파트는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세 번째 칸에 동그라미 2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3번과 4번 그러니까 상속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투기가 아니라 조합원 지위 이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흐름들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글자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B 안 된다, B 된다. 이 그림을 잡고 가시면 더 낫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후 양도징의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 권리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사고팔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두째 줄 양수는 할 수가 있다고요.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상속, 애구 슬픈 일이고 그러니까 이혼, 뭐 그간 생활에 대한 대가 그런 판례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양도자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바로요. 착한 양도자, 못된 양도자가 아니고요. 착한 양도자, 현금화시켜서 해당 지역을 떠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두째 줄 다른 특광시군으로 이전,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 그러니까 3번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투기꾼 아닌 사람들 현금화시켜서 떠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려면 현금화시키려면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죠. 사서 조합원이 돼서 새 아파트 받는다. 그래야 살 거니까 조합원지를 이전해 준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굵은 5번 그러니까 조합 운영이 있는데 뭐 거기는 이제 지난주에 본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자리가 좁아서 그러니까 그 그림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 그러니까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 약속 헌법이 있고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이 있죠. 대통령 선출 등 중요한 거는 국민 투표로 정해야 되고 조합에서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 결정해야죠.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매번 모여서 회의할 수 없으니까 300명 국회의원. 그러니까 모든 조합원이 매번 모여서 총회할 수 없으니까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걸 집행하라고 행정부 대통령, 여기는 집행하라고 집행부 임원이 있는 거죠. 뭐 이 기본 그림이야 뭐 어디도 적용되는 똑같은 내용이고, 자, 거기에 이것저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셨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관과 총회. 양과로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은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다. 조합은 전체의 약속을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2번. 조합이니까 당연히 총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7일 전까지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야 조합원들 준비하고 모이겠죠. 동그라미 4번. 그런데 중요한 5가지 기타 그러니까 16가지. 동그라미 4번.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정관의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그러니까 조합의 합병 해산 등 16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무시죠? 계획 3가지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이요. 이거에 대해서 조합에서 신경 쓸 게 없다고요. 이미 10년짜리 시간표가 있고 거기에 시설망, 건물망 10년짜리 시간표가 있고 그래서 정해진 건데 조합에서 이걸 갖고 얘기할 것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개발법 설계도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신장로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그 재산권과 관계없지만 여기서 몇 평짜리 몇 채 만들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제곱미터가 허용된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3만을 허용해 줬는데 그러니까 300제곱미터짜리로 100채를 지을 건지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짜리로 300채를 지을 건지 그러니까 사업의 그러니까 수익성 그러니까 조합원의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이나 경제적 이익과 손해 꼭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 중요한 겁니다. 또 달리하면 이렇게 하면 뭐고요? 그 동네가 뭐 150명 된다고 치자고요. 아, 돈 없는 사람들 싹 나가. 그동안 같이 사느라고 참 마음 상하고 있었네. 이제 싹 나가죠. 당신들은 우리들끼리만 들어가 살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고요? 니네들만 땅 주인, 건물 주인이요. 우리들도 땅 주인, 건물 주인이지. 우리들도 들어가야지. 자그마한 집 많이 짓자라고 하는 거죠.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내가 어디를 받을 거냐고요. 이 큰 사거리 땅인지 귀탱이 땅인지 중요하죠. 관리처분계획. 그다음에 7번 보시죠. 그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장 누구로 할 건지 아니면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해산 이상 5가지 등등은 그러니까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동그라미 5번. 총회에서 결정하려면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다 우편 투표, 대리 투표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10%는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창립총회,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총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 외우는 거 아니고요. 7번 보시죠. 사업의 리듬 잡고 계시면 됩니다. 계획 3가지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권리 변환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땅 주인 3명, 제주도 건물 주인 5명 모여서 조합 만들어요? 아닌 거죠. 뭐가 정해져야?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치가 정해져야 거기 있는 사람들로 조합을 만드는 거죠. 조합은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다고요.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조합이요. 그러니까 조합이 앞으로 할 것 중에 중요한 노란색 2개가 뭐예요?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인 거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중요한 거니까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조합 임원의 에임은 그러니까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 출석, 그러니까 출석 조합은 과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 넘고 반 넘으니 그것의 반이니까 4분의 1 초과면 조합장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 정비사업 중지 폐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읽어가는 중입니다만 동그라미 5번은 그러니까 그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 몇 명이 참석을 할 거냐에 대한 거였고요. 동그라미 5번은 참석,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는 거였고, 동그라미 6번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또 아니면 우편 투표, 대리 투표까지 다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동의가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 쓰면 좀 복잡하니까 아예 쓰지 않고요. 동그라미 5번은 회의가 구성되기 위한 정족수. 그러니까 좀 발요. 동그라미 6번은 의결 정족수. 그런 건 쓰지 마시고요. 계속 갑니다. 동그라미 6번 5째 줄여.
동그라미 6번 넷째 줄. 중요한 건 과반 수의 동의. 근데 다섯째 줄점 조합원 자격 등 정관의 중요한 변경. 정비사업비 10% 이상 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표요. 일반 둘째 줄 일반사항 총회 의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줄이요. 임원 A임 자르는 건 과반이니까 4분의 1 25% 초과. 그 아래 줄이요. 정관과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50% 초과. 그 다음에 그 아래요. 작은 1번 정관의 중요한 변경. 내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 내가 그 자리에 유지되냐 잘려나냐. 조합원 제명과 교체. 내가 저 미운 놈을 잘라낼 수도 있지만 내가 잘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잘려날 수도 있잖아요. 잘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명과 교체.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7번 보시죠. 내가 여기 갖고 있는데 이렇게 뺀다고요. 중요한 거죠. 조합의 회계,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와 부담 절차, 은행에 언제 가서 대출 받고 내 적금은 언제 깨고 은행 대출은 또 언제 가서 받을 거냐고요. 시공자, 설계자, 선정과 계약 내용, 아파트 그 측벽에 무슨 아파트 그 마크가 뭐가 붙어있냐에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3천만 원, 5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한 것들, 그런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작은 2번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인데 정비사업비 10% 늘어나는 것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음 쪽 가세요. 133쪽에 양과 2번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참고 개발조합은 다 거기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대의원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던져놓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재건축 집주인이 살고 있는 비율이요. 7%에서 8% 수준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여서 회의할 수가 회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의원회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당연하죠. 조합장은 총회 사유도 보고 대의원회 사유도 보고 임원진 회의 사유도 보고 해야죠.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걸 갖고 3번씩이나 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나온 거죠. 의결과 집행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거죠. 7번요. 이쪽은 뭔가 결정하는 쪽이고 이쪽은 뭔가를 집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걸 누구한테 다 맡기면 그게 뭐예요? 선동요왕이고 미실이고 변사또고 연상군이죠.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하고 지가 평가하고 지 맘대로 다 한다고요. 안 되죠. 분리한다고요. 의결과 집행은 분리한다. 그런데 조합장은 가서 사회를 봐야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저쪽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 3번 임원 동그라미 1번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별 쓸데없는 것까지도 시험에 내고요. 그냥 흘러가는 지문이죠. 흘러가는 지문이니까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3줄 읽는 거 빼고요. 문장으로요. 첫째 줄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죠. 둘째 줄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에서 3명. 셋째 줄 조합원 100명 이상이면 이사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2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잘하는 사람은 박수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잘하게 하자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선거는 해서 유지시킬 건지 자를 건지는 하지 않은 거죠.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연임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 인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지난주 똑같은 거죠. 개발조합과예요. 조합장 이사 제가 건설회사 갖고 있는데 지회사 끌고 들어와서 조합에 피해 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하나하나 잘 하라고요. 하나도 못하면서. 동그라미 5번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등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고 당연한 얘기죠. 정비사업 조합 임원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걸로 4번인데요. 뭐 때문에요? 짜장면 값이요. 짜장면 외상되고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값 받으러 왔는데 조합에서요. 걔 엊그저께 잘랐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짜장면 외상값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양과로 4번이요. 임원 업무 대행을 위해서 전문 조합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의 개포가 서울의 거의 뭐 구가 뭐죠? 잠실인가요? 그러니까 강남구가요. 그 개포 주공이 유명합니다. 개포 주공이 유명한데, 그러니까 그 가락은 시형, 가락시형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락시형이 있고 개포 주공이 있어요. 가락은 시형 아파트입니다. 시에서 지은 아파트여서 여기는 좀 면적이 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지 지분 비율이 커요. 그다음에 개포 주공은 주공에서 지은 거라 그러니까 그 대지 지분 비율이 작아요. 그런데 덩어리는 서울에서 가장 컸어요. 거긴데 그러니까 개포 주공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그러니까 마치 뭐 좀 비교할 것도 아니죠. 뭐 당연한 일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거기 조합장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항상 다 공개를 했어요. 자기 일정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만나는 업체 누구 만나러 가는지 다 공개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 있는지 업체 사람 혼자 만나는 거 거의 없이 하고 아주 뭐 특별한 건 없죠. 혼자만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지간하면 다 뭐 임원 누구라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하니까 조합 내부에서 찌그락빠그락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총계 끝나고 사업 들어가는 데까지 한 2년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기록을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난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워낙 그 조합 임원들 문제되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에서 뭐 관선 이사 등등을 넣기도 하는데 아이고 그것도 뭐 복잡하다고요. 법으로 전문 조합 관리인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게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단 조합 임원이 사망,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 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관청에서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관선이사를 넣는 거죠. 지금도 뭐 사학재단들이요. 사립학교들 관선이사 들어가는 경우들 엄청 많잖아요. 그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이름이 그러니까 전문관리인입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전문 조합관리인으로 선정되시는 자는 어찌저찌고 1번 변호사 등등 둘째 줄 5년 이상 2번 조합 임원 5년 이상 3번 공무원 등 5년 이상 4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아까 업체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5번 기타 건설회사 그러니까 10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전문 조합관리는 선임 후 6개월 이내 법 규정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역시 그러니까 전문 조합관리인도 임기 3년으로 하되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에 대한 어지간한 내용들이 다 됐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설계도 쓰고 관리총계획 정해서 철거로 가야죠. 철거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철거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꽃갱이 들고 나가서 그 아파트를 철거할 수는 없죠. 건설회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 이제 굵은 6번 내용은 둘째 줄이요. 시행자가 계약 주체로 서기만 하면 바로 시공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당연한 얘기가 엄청 특별한 거예요. 옛날엔 이게 아니었다고요. 옛날에는 건설회사들이 이 정비사업을 두고 들어가서 놓고 가서 별 난리를 다 폈어요. 왜요? 돈 있으니까요. 돈 갖고 사람들을 다 흔드는 거죠.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친했던 사람들도 A 건설업체냐 B 건설업체냐 괜히 그거 너는 뭐 축구 영국 축구팀 어디가 좋아? 나는 어디가 좋아? 그냥 어디가 좋아? 그런 거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건데요. 너는 건설회사 어디가 좋아? 그것 갖고 완전 뭐 동네가 그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 건설회사가 그 장난친 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건설회사 일정 시점 지나서 한참 뒤에만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설회사 그냥 바로 처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죠. 계약을 맺을 대상이 없잖아요. 계약서를 쓸 대상만 정해지면 즉 시행자가 계약 주체로 서기만 하면 바로 건설사와 계약 맺을 수 있다. 특별한 겁니다. 자 보시면요. 그 표에서요. 둘째 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냐고요.
그러니까 셋째 줄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만 하면 조합이 서기만 하면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이요. 찌그만 조합, 백인이냐 조합은 당연히 조합이 서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자체 약속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한 3개 업체 정도 불러서 그 중에서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이요. 도시환경, 토지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가 아신다고요. 7번 보시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아니라 조합이 아니라 팥죽 할머니가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시면 4번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상가재개발, 팥죽 할머니가 있죠. 소유자나 조합이 할 수 있는데 조합이 할 수도 있고 팥죽 할머니가 할 수도 있는데 팥죽 할머니가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거죠. 팥죽 할머니하고 관계 없잖아요. 팥죽 할머니 팥죽 끓이고 계시고 재건축이니까 도시환경 아니니까 관계 없고 관청에서 계획 세우고 관계 없고 조합이 아니라 팥죽 할머니가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관계 없고 팥죽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예요? 사업시행 인가 받은 때죠. 사업시행 인가 받고 자체 약속,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 시행자가 있죠.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들어간다. 그 예외적인 9가지 사유에 해당해서 소유자 조합 제끼고 우리가 들어간다. 예외적 시행자로 발표가 되면 바로 건설회사 계약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선정하라고요. 즉 고등학교 동창 데려올 수는 없고. 됐습니다. 그 문장이 다음 쪽에 동그라미 1, 2, 3이고요. 그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 철거공사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요 한 달이면 한 번씩 뉴스는 아까 그 신문 기사에는 나오는데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사는 하나도 없고요. 신문 기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청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과 초등학교 다니는 통학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한다고요. 재개발하는데 다 부수고 있는 거죠. 부수고 있는데 다 뭐요? 성명가루죠. 성명가루 날라가고 그러니까 저 앞에다가 그러니까 저 우리 A4 용지 한 장 해서 붙여놔요. 뭐라고요? 성면주의. 그러니까 붙여놓고요. 거기서 성면 뽀개고 있습니다. 애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성면 다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면 100% 바람덩어리요. 그냥 무조건 암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그게 암으로 커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성면 같은 것 때문에 철거공사 같이 잘 처리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정비법 벌칙 최고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1번 시공자 등등 선정관에서 금품 봉투 열렸네. 봉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5년짜리 수갑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2번 아까 그 동의서 위조가 있었죠. 연번 써서 시장수가 검인한 것 그거 아닌 것. 3번 추진의 위원이나 조합 임원 선출 봉투 열렸네. 5년짜리 수갑이 나오는 거죠. 정비법 가장 센 처벌입니다. 시간은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 9절까지 보고 주도록 하시죠. 자 보시죠. 이제 조합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7번 보시죠. 이쪽을 보시면 시행자, 그러니까 주거도 조합이 없고 나머지는 소유자 조합이 하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 조합이 하지만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주지,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갑니다. 지정개발자가 아까 얘기했던 땅 부자라고요. 땅 부자가 있었고 지정개발자, 땅 부자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한참 전 얘기니까 책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책에 110쪽이요. 110 110쪽 보시면 아래 굵은 5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예외적 시행자 공적사유 9가지 우선 동그라미 1번 지정개발자가 작은 1, 2, 3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작은 3번 신탁업자로 3분의 1 이상 토지 신탁받은 자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시장구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공적사유 9가지에 해당하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 또는 디귿번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이 하거나 지정개발자 또 그 중에서 3번 신탁업자가 하는 경우 책 다시 135쪽 돌아오시고요. 135쪽에 2장 9절 먼저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그냥 4칸이라고 치죠. 4칸이요. 첫 번째 칸 예외 원칙 시행자
칸가 있고요. 그 이제 요 칸하고 비교한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칸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에서요. 그러니까 조합 추진위원회 만들고, 그러니까 조합 설립종에 거쳐서 조합 설립인가 받아서 사업을 해가는 게 기본이죠. 근데 제일 윗줄이요.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시, 주, 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칸에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아래에서 시장우수 주공이 시행자면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대표회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니네들 뜻대로만 하면 안 되지. 우리 얘기랑 얘기는 해야지. 기본적인 건 얘기는 해야지. 우리 뜻은 이려. 지금 표의 두 번째 칸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 네 줄이라고 치면 셋째 줄 소유자 조합이 아니라 시장우수 주공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들이 우리 뜻은 이려 얘기하기 위한 토지등 소유자 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넷째 줄이요. 시주지 지정개발자 중에 하나로 아까 3분의 1 신탁업자가 있었죠. 신탁업자가 그러니까 시행자인 경우 신탁이 뭐예요? 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맡겼죠. 위탁 제가 받았습니다. 수탁 그죠? 뭐 맡길 거 뭘 맡길 건지를 정해라고요. 그냥 네 맘대로 다 혀. 그게 신탁계약은 아니잖아요. 소유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그 업자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양괄호 1번 예외적 시행자 가운데 시장우수 시주지 가운데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면 토지등 소유자로 토유자들은 뭘 만든다고요? 주민대표회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달라고요? 동그라미 3번 두째 줄여 의견을 제시하려고요. 얘기하려고요. 동그라미 3번 주민대표회의 그러니까 또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 시장우수 주공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양괄호 2번 예외적 시행자 시주지 지정개발자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로 신탁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를 얘기해서 맡겨야죠. 이걸 해봐. 이걸 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대비되는 기구로 이쪽 토지등 소유자 뭘 만든다고요? 양괄호 1번 제목 시장우수 주공이 시행자면 뭘 만들고요? 양괄호 1번요. 양괄호 1번 시장우수 주공이 시행자면 이쪽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조합을 만들 수 없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주지가 들어간다고요. 시주지일 때는 소유자 조합이 없죠. 시주가 사업을 할 때는 이쪽 소유자 조합이 없으니까 이쪽 땅 주인들 뭘 만든다고요? 양괄호 1번이요. 그러니까 시장 양괄호 1번 제목이요.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우수 주공이 들어갈 때는 이쪽 토지등 소유자들이 뭘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고요? 주민대표회의요. 양괄호 2번. 시주지 가운데 지정개발자 세 가지 그 중에 하나인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 조합이 없으니까 이쪽 뭘 만든다고요? 전체회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만들어서 맡겨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예외적 시행자 지정사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예외적 시행자 지정사유 가운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위한 동의요건에 이상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해당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저쪽에서 결정해서 요건 요렇게 혀라고 맡기는 거죠. 얘기입니다. 양괄호 3번 시공자를 추천하고 선정한다. 그 양괄호 1번 끝에 오른쪽 끝에 양괄호 1번 제목의 오른쪽 끝에 주민대표회의나 양괄호 2번 제목의 오른쪽 끝에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회사가 들어와서 하면 좋겠다. 시공자를 추천하면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두 번째 점 양괄호 3번 두 번째 점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는 그러니까 이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뭐 즉 고등학교 동창 업체 끌고 들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들이 얘기했으면 그거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뭐 조합과 이제 그다음 격까지 한두 가지가 있었지만 조합에 대해서요. 조합의 그러니까 차이점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조합의 공통점 운영에서도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이제 3장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